새벽녘 빗방울이 간판 위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미소통닭 네 글자가 깜빡거릴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신음처럼 흔들렸다. 신 사장은 홀에 쭈그려 앉아 낡은 영수증 뭉치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다. 장부 속엔 치킨값이 아니라 피 묻은 진실이 들어있었다. 직원들 월급으로 해외여행 다니는 사장놈은 이게 아무래도 낯짝이 엄청 두껍지 않겠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는 그 어떤 폭탄보다 뜨거웠다. 이시오는 그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장님, 그럼 이건 그냥 기사로 터뜨리면 안 돼요? 직접 나서면 위험해요. 아니. 신 사장은 단호했다. 이번 판은 협상이 아니라 응징이다. 사람의 땀을 돈으로 훔친 놈은 스스로 그 더러운 돈 속에 빠져 죽게 만들어야지. 조필립이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없는 고발은 역으로 명예훼손이 됩니다.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신 사장은 조용히 일어나며 그를 바라봤다. 필립, 너 아직도 법이 사람을 지킨다고 믿냐? 난 이제 믿지 않는다. 낡은 건물 3층, 한빛치료재단. 불이 꺼진 원장실 안에서 누군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낡은 컴퓨터 모니터가 켜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손끝이 멈췄다. 윤동이가 왜 원장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속삭이듯 나온 목소리는 강여경의 것이었다. 그녀는 최철과 함께 병원 살인 사건의 진상을 쫓고 있었다. 돈 때문이겠지. 최철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야 해. 재단 자금이 통째로 빠져나갔다. 여경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간 거예요? 최철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걸 찾아내면 그놈이 진짜 악마다. 며칠 후 신 사장은 통닭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한빛치료재단 자금이 사라졌고 그 돈은 직원들 월급이었어. 그리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 다닌 사장이 있다더군. 장통우가 국자를 쥔 채 혀를 찼다. 직원들 월급으로 여행이라니 허. 아, 나 이호구왕. 권칠봉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사장님, 그런 놈은 세탁도 안 된다니까요. 그냥 삶아서 버려야 돼요. 이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진짜 화났네. 사장님 눈빛이 평소랑 달라요. 이시온이 그를 걱정스레 바라봤다. 사장님, 위험할 때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신 사장은 미소도 없이 대꾸했다. 눈에 띄지 말고 얌전히 찌그러져 있어. 그 말에는 따뜻한 배려와 차가운 각오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며칠 뒤 신 사장은 재단 건물 앞에 섰다. 정장을 입은 그는 한때 국제협상 전문가였던 시절의 카리스마를 되찾은 듯 보였다. 이번 협상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다. 죄를 실체로 끌어내기 위한 함정이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를 막아선 남자가 있었다. 이봐요, 여긴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신 사장은 여유롭게 말했다. 내가 금지시킨 적 없는데? 남자가 당황하자 그는 이름표를 보았다. 박무현 이사. 바로 문제의 인물이었다. 해외 출장 많으시죠? 예. 아, 예, 뭐 그게. 그 출장비 직원 월급에서 나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박무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무슨. 직원들 월급으로 다녀온 스위스는 어땠어요? 항공권, 호텔, 마사지 쿠폰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셨더군요. 당신 뭐야? 나는 신 사장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 판을 설계하러 온 사람이지. 같은 시각 클럽 시크릿에서는 주마담이 배 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 판 신 사장님이 너무 깊게 들어갔어. 저쪽은 단순한 악덕 사장이 아니야. 그 뒤에 있는 게 재벌 쪽이야. 배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명진 회장 라인이죠. 천인식품 자금 일부가 흘러들어간 흔적이 있습니다. 주마담은 피식 웃었다. 역시 세상은 좁고 더러운 돈의 길은 하나야. 한편 강여경은 경찰 내부 보고서를 훔쳐보다가 놀랐다. 형사님, 여기 보세요. 재단 자금 일부가 신 사장 통닭 이름으로 흘러갔어요. 최철이 눈을 치켜떴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사장님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세탁한 거예요. 젠장 사장님이 덫에 걸렸어. 밤 통닭집으로 돌아온 신 사장은 이미 모든 걸 눈치챘다. 결국 이 판은 나를 끌어들이기 위한 거였군. 조필립이 물었다. 사장님,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 사장은 잔잔하게 웃었다. 이젠 협상이 아니라 폭로다.
그놈들이 내 이름을 이용했다면 이제 그 이름으로 그놈들을 묻어버릴 거다. 그날 밤 통닭집 앞에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섰다. 경찰, 기자, 그리고 누군가가 보낸 낯선 남자들. 통닭집 간판 불빛이 반짝이는 순간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신 사장님, 직원 월급 횡령 혐의 사실입니까?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가요? 천인식품과 공모하셨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들, 번쩍이는 카메라. 신 사장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시온이 달려왔다.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왜 기자들이? 조필립도 허겁지겁 뛰어와 둘을 막았다. 모두 진정하세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증거도 없이 보도하면 법적 조치. 하지만 이미 기자들은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낮게 웃었다. 역시 법으로 해결하려는 자가 제일 먼저 무너지는군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수갑을 찾던 김수동이 있었다. 그는 경찰 옆에서 웃고 있었다. 이제 보니 세탁의 신도 결국 더러운 통닭집 사장이었네. 이 자식이. 최철이 달려들려는 순간 신 사장이 손을 들었다. 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싸늘했다. 그 자식은 지금 협박 중이야. 경찰 앞에서 내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김수동은 피식 웃었다. 망가진 게 아니라 본 모습이 드러난 거겠지. 너 같은 인간은 늘 영웅 코스프레만 하잖아. 신 사장은 아무 대꾸 없이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아직 몰라. 협상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때론 침묵으로도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지. 그날 밤 신 사장은 홀로 조용히 클럽 시크릿을 찾았다. 주마담이 그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이젠 언론이 당신을 잡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신 사장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번엔 언론을 역이용하죠. 어떻게 해요? 그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여기 한빛치료재단과 천인식품 간의 자금 흐름, 그리고 직원 월급이 사라진 경로. 모든 자료입니다. 주마담의 눈이 커졌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악당은 흔적을 남기죠. 난 그 흔적만 밟았을 뿐. 그때 배 실장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말입니다, 사장님. 저쪽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기자들 중 절반이 매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 사장은 잔잔하게 웃었다. 진짜 폭탄은 아직 안 터졌거든. 한편 최철과 강여경은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기막힌 보고서를 받아들고 있었다. 이게 뭐야, 신 사장이 횡령 용의자라니. 강여경이 말했다. 윗선에서 수사하래요. 명령이 내려왔어요. 최철은 이를 갈았다. 명령이 아니라 함정이지. 놈들이 신 사장을 완전히 몰아넣으려는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총을 챙겼다. 이제 경찰 배지는 내려놓을 때가 됐군. 이번 판은 내부 수사가 아니라 전쟁이다. 통닭집 지하 창고,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공간. 신 사장은 조필립과 시온을 불러앉혔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건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돼. 뭔데요? 시온이 물었다. 이번에 내가 일부러 잡힌다. 둘 다 동시에 소리쳤다. 네. 사장님 미치셨어요. 놈들이 나를 이용해 세탁한 돈의 루트를 완성하려 하고 있어. 그 판을 뒤집으려면 내가 직접 미끼가 되어야 한다. 조필립이 단호히 말했다.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번엔 상대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뒤에 정치 라인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더 이유가 있지. 신 사장은 담배를 입에 물었다. 진짜 협상은 상대의 목숨이 걸려있을 때 시작되는 법이야. 며칠 뒤 서울지법 312호 법정. 신 사장은 피의자석에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가득했다. 검사가 서류를 펼치며 외쳤다. 피고 신재익 직원 월급을 가로채 천인식품 계좌를 통해 해외로 송금한 혐의 맞습니까? 신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필립이 옆에서 중얼거렸다.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검사는 비웃으며 말했다. 침묵은 인정으로 간주됩니다. 그때 신 사장이 입을 열었다. 아니요, 침묵은 전략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내 이름을 이용해 훔쳤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증거를 공개합니다. 순간 스크린이 켜지며 영상이 재생되었다. CCTV 화면 속 박무현 이사가 비자금 서류를 옮기는 모습. 재단 내부 서버에 몰래 접속하는 직원들. 그리고 천인식품 로고가 찍힌 송금 내역.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들었다. 이게 진짜라고? 이게 언제 찍힌 거야? 신 사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협상은 끝났다. 이제는 심판이다. 하지만 그때 법정 문이 쾅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잠깐. 모두가 돌아봤다. 그는 천인식품 회장 박명진이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건 거짓이다. 신 사장이야말로 조작의 달인이다. 그 순간 화면이 번쩍이더니 영상이 깨졌다. CCTV가 끊기고 데이터가 삭제되기 시작했다. 조필립이 절규했다. 누군가 해킹하고 있어요. 신 사장은 낮게 중얼거렸다. 수동이군 살아있었구나. 같은 시각 클럽 시크릿지야. 주마담이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 배 실장. 저놈들이 서버를 지워버리면 모든 증거가 사라져. 하지만 해킹이 너무 깊어요. 그럼 서버 자체를 터뜨려. 예? 다 날려버리라고. 설계자 놈이 만든 시스템 이젠 불태워버려야 돼. 서버 폭파 후 서울 도심의 불빛이 일순간 꺼졌다. 클럽 시크릿 지하에서 화염이 치솟았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경찰차, 구급차, 방송 헬기들이 뒤엉킨 가운데 주마담은 피투성이 얼굴로 무전기를 붙잡았다. 신 사장 들려요?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다. 신 사장 응답하라.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제발 살아있어줘요, 신 사장. 그 시각 법원 건물 뒤편의 지하 주차장.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신 사장은 비틀거리며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의 양복은 찢겨 있었고 손목엔 피가 묻어 있었다. 조필립이 달려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영상 다 날아갔어. 신 사장은 씁쓸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가진 건 이제 진실 하나뿐이야. 하지만 그 진실이 증거가 되어야죠. 신 사장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필립, 세상은 진실보다 이미지에 더 목숨을 걸어. 지금의 나는 횡령범이지 진실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신재희 씨 체포합니다. 자금 세탁 및 방화 혐의로. 방화? 조필립이 소리쳤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조작이에요. 사장님은. 필립. 신 사장은 조용히 그를 막았다. 이건 계획된 수순이야. 내가 안 잡히면 진짜 범인은 안 움직여.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찰칵 쇠가 손목을 감싸는 소리. 이시온이 울먹이며 달려왔다. 사장님 가지 마요 제발. 신 사장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시온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은 말로 설득할 수 있지만 세상은 고통으로만 설득된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경찰차에 태워졌다. 며칠 후 구치소 독방. 차가운 콘크리트 벽, 스산한 바람. 그 안에서 신 사장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간수가 낮게 말했다. 면회요. 들어온 이는 김수동이었다. 수갑 대신 정장 차림, 얼굴엔 얄미운 미소. 반갑다 신 사장. 이제 같은 피고인이 아니라 같은 게임의 참가자네. 신 사장은 차갑게 웃었다. 결국 날 여기까지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었냐? 물론이지. 김수동은 여유롭게 앉으며 말했다. 넌 내 무대에서 춤춰야 빛나는 배우잖아. 그리고 넌 아직 몰라. 신 사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난 내가 짠 무대에서 협상하는 법을 이미 배웠어. 이번엔 내가 각본을 쓴다. 각본? 김수동은 비웃었다. 여기선 내가 모든 걸 통제해. 면회 시간, 공기, 심지어 내가 먹는 국밥의 소금 양까지. 신 사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너한텐 하나 모자라. 뭐가? 진심. 순간 그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갔다. 탁. 김수동의 입가에서 피가 튀었다. 간수가 들어오려 하자 신 사장은 외쳤다. 면회 끝났습니다. 그날 밤 구치소 외벽 너머 이시오는 경찰 제복을 훔쳐 입고 몰래 잠입하고 있었다.
귀에는 무전기가 꽂혀 있었다. 시온, 지금 몇 분 남았어? 조필립의 목소리였다. 3분. 감시 카메라 돌려놨어요. 좋아. 신 사장님 있는 독방까지 가면. 알아요. 그녀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이번엔 제가 빼낼 거예요. 구치소 복도 불빛이 깜빡거렸다. 그때 복도 끝에서 갑자기 그림자가 움직였다. 거기 누구야? 시온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뒤에서 손이 나타나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쉿! 나야. 그는 최철이었다. 너 혼자 들어올 줄 알았다. 미쳤군, 시온. 형사님까지. 신 사장님이 날 구했잖아. 이번엔 내가 구할 차례야. 그 시각 교도소 안쪽의 독방. 신 사장은 조용히 독방 벽에 먼지를 닦고 있었다. 손끝으로 뭔가 새긴 듯 했다. 그건 오래된 글귀였다. 준이, 아빠는 아직 싸우고 있다. 그 순간 철문이 열리며 폭발음이 울렸다. 쾅! 벽이 흔들리고 먼지가 쏟아졌다. 경보가 울렸다. 신 사장, 나와요. 이시온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열쇠를 흔들고 있었다. 시온. 그는 순간 망설였다. 이러면 너까지 위험해진다. 그럼 어때요? 사장님 없으면 우리도 끝이에요.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이미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조필립이 차를 몰고 돌진했다. 타세요. 세 사람은 차 안으로 뛰어들었다. 최철이 뒤따라 총을 쏘며 외쳤다. 나중에 보자, 신 사장. 꼭 끝내라. 새벽 도심 외곽 창고. 숨가쁘게 달려온 신 사장 일행은 낡은 상자 더미 사이에 몸을 숨겼다. 조필립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젠 도망자 신세네요. 아니. 신 사장은 담배를 꺼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지. 이시온이 물었다. 무슨 시작이요? 그는 불빛에 담배를 붙이며 말했다. 진짜 배우가 아직 남았거든. 그때 창고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박명진 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엔 피로 얼룩진 붕대가 감겨 있었다. 역시 여기까지 왔군. 신 사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 판을 짠 건 당신입니까? 박명진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수동은 내 하수인이었지. 난 내가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야 내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왜? 넌 내 아들을 죽였잖아. 그 말에 신 사장은 멍하니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15년 전 인질극. 내가 구한 그 아이 때문에 내 아들은 총을 맞아 죽었어. 순간 모든 게 뒤집혔다. 15년 전의 그날 인질극에서 구한 아이는 주마담의 딸이었고 그때 총에 맞아 죽은 또 다른 아이는 박명진의 아들이었다. 그게 당신 아들이었다고요? 그래. 그리고 넌 내 아들의 목숨 위에 서서 협상의 신이라 불렸지. 그래서 널 부숴야 했어. 박명진은 권총을 꺼냈다. 끝내자, 신 사장. 그때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탕! 박명진이 쓰러졌다. 연기를 가르며 나타난 사람은 김수동이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제 판은 제 겁니다. 신 사장은 이를 갈았다. 역시 넌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야. 김수동은 웃었다. 괴물이라니. 당신이 그 단어를 쓰다니 웃기네요. 협상가가 복수를 말하니까. 신 사장은 총을 주워들었다. 이번엔 협상이 아니라 심판이다. 심판? 그래. 내가 만든 무대를 이제 내가 불태운다. 공장은 고요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밤. 철제 파이프 사이로 깜빡이는 불빛이 피처럼 번졌다. 신 사장은 총을 쥔 손에 피가 베어드는 것도 모른 채 서 있었다. 맞은편에 선 김수동은 웃고 있었다. 결국 남은 건 우리 둘뿐이네. 협상가는 상대가 있어야 존재하지. 그런데 지금은 협상할 상대도 없잖아. 신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너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김수동은 피를 흘리면서도 여유롭게 말했다. 너는 늘 정당했지. 정의롭고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지.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 세상은 그런 인간을 미워해. 왜냐면 그런 인간이 있으면 나 같은 놈들이 설 자리가 없거든. 신 사장은 천천히 걸었다. 그렇다면 너 같은 놈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오늘로 끝이다. 끝?
김수동은 비웃었다. 넌 나를 죽여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 이미 너는 괴물이야, 신 사장. 너도 알고 있잖아. 넌 아들을 구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 죄책감이 널 잡아먹고 있지. 그래. 신 사장은 낮게 중얼거렸다. 맞아. 난 준이를 구하지 못했어. 그날 협상은 실패했어. 하지만 오늘은 달라. 오늘은 내가 누군가를 구할 거야. 내 자신부터. 총성이 울렸다. 탕! 김수동의 어깨가 흔들리며 피가 흩날렸다. 그는 무릎을 꿇었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다. 넌 협상가로 돌아왔구나. 신 사장은 총을 내려놓았다. 협상은 끝났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경광등이 번쩍였다. 최철의 목소리가 확성기로 울렸다. 신 사장, 총 내려놔. 끝났어. 신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그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의 뒤에서 이시온이 달려왔다. 사장님, 이제 괜찮아요. 끝났어요. 신 사장은 미소를 지었다. 끝난 게 아니야, 시온아. 그럼 뭐가 남았어요? 진실. 며칠 후 뉴스 속보가 전국을 뒤흔들었다. 한빛치료재단 횡령 사건의 배후, 천인식품 회장 박명진 사망. 협상가 신재희, 재심 청구. 기자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신 사장은 구속복을 입고 재판정에 섰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조필립이 변호인석에서 일어났다. 피고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다만 본 사건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15년 전 인질극의 진실을 덮기 위한 조작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가 물었다. 그 근거는? 그 순간 강여경이 증인석에 섰다. 저는 당시 인질극의 현장을 담당한 경찰입니다. 그리고 그날 사망한 아이가 박명진 회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판사의 눈이 커졌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조필립이 이어서 말했다. 그날 사건은 2명의 아이가 인질로 잡혀 있었고 신 사장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판단이 누군가에게는 정의였고 누군가에게는 복수의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신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난 그날 협상을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누군가는 그 선택을 악이라 부르겠지만 나는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두가 놀랐다. 그건 주마담이었다. 그녀는 피투성이 다리를 절뚝이며 증거 USB를 내밀었다. 이게 마지막 남은 백업이에요. 설계자 김수동이 조작한 모든 거래 내역 그리고 재단과 천인식품의 자금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며칠 후 석양이 물든 저녁. 신 사장은 출소했다. 통닭집 앞 낡은 간판이 여전히 깜빡였다. 이시온이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사장님, 진짜 돌아오셨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응.